안녕하세요. 저는 왕십리에서 스시도쿠, 그리고 스시도쿠 카미동, 스시도쿠 겐, 그리고 성수에서 스시도쿠 더성수, 또 최근 신촌 현대백화점에 스시도쿠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해서 스시도쿠 매장을 5개 운영하고 있는 손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 디아즈 대표 유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페 디아즈는 수원에 위치해 있고요. 1호점은 수원 인계점, 2호점은 작년에 오픈했고요. 수원 북수원점 이렇게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10년 동안 왕십리에서 또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쓰지 좀 않아도 될 돈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7년 전에 식자재 업체한테 당했던 사건이 하나 생각납니다. 거의 제가 장사 초보일 때였는데 손님들만 잘 맞이하고 음식만 맛있게 만들면 장사가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초보 사장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제가 오픈하고 한 3년 동안도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시 식자재 업체가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어 가격은 항상 맞춰줬거든요. 네. 저도 그때도 싸게 좀 가져와야 된다는 개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어 가격이 옆집 초밥집 아니면 저기 횟집 네. 사장님들보다 우리 가격이 경쟁력이 있구나. 내가 싸게 잘 받아오고 있구나. 네네.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에콰도르 새우라고 당시 네. 저희가 새우장에 담그는 새우가 있었는데 네네. 그 새우 가격이 다른 집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가격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세상에. 비싼 거였어요.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나서? 그거를 거래를 3년 하고 나서 3년 만에. 네. 5배면은 그럼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게 한 달에 거의 추가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식자재 비용, 새우에 네, 대한 네. 식자재 비용보다 거의 한 300만 원씩은 더 썼던 것 같아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이게 너무 큰 건데요. 네. 저희 가게 월세가 네. 본점 월세가 85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했는데 저는 사실 월세를 거의 한 400만 원 정도는 내고 있던 셈이죠. 네, 그거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 업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네. 거기 그 식자재 업체 사장이 저랑 네.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네. 저희 왕십리에서 마장동 가깝거든요. 네. 맨날 한우를 사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사장님이니까 이렇게 신뢰하게 됐었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 서로 막 같아도.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네. 같이 끝까지 가자. 막 이런 사나이끼리 약간 네. 맹세도 하게 되고. 네, 그랬는데 네. 하지만 새우 가격이 5배였던 거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새우 가격이 5배 비싸다는 거는? 3년 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3년 동안은 처음에 네. 요리사 친구랑 동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련해서 하나도 제가 개입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3년 이후 홀로 서기가 시작되면서 네. 생각보다 마진이 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다 까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게 되셨군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3년 동안이나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 맨날 한우를 사주고 저한테 맨날 명절 때 좋은 선물도 주고 네.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랑 당시 동갑이었는데 7년 전에 거의 39살 네. 이 정도였는데 제 나이가 공개되면 네, 그랬는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녔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앞바퀴 2개 정도는 제가 대표님이 사주신 거죠? 제가 사준 게 아닐까. 와, 그럼 3년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고소를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친구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고소하고 이러긴 또 어려워서 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왜 새우가 비싸니? 네. 우리 옆에 스시집 사장님은 네. 새우 한 피스에 200원에 갖고 오는데 나는 왜 950원이니? 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새우를 주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믿으셨나요, 처음에? 사실 믿어야 되나도 고민을 했어요. 네. 너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저랑 또 한 3년 동안 되게 좋은 관계로 지냈던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다 믿진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우를 유통하는 네. 새우를 수입해오는 수입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이 새우랑 다른 새우냐? 근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수입사들은 거래처와의 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오픈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제가 아는 다른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 명 섭외해가지고 네. 유통사인 척 네가 전화를 한번 해라. 네. 네. 그래서 요 새우는 얼마고 저 새우는 얼마고 가격을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200원짜리 새우였던 거예요. 그때 알게 되셨군요. 와, 네, 저만 너무 보면-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충격이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200원짜리 새우를 저만 950원에 바보처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걸 3년 동안이나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기죄를 어떻게 고소하셨나요? 형사고발하셨나요? 고발을 하려고 이제 네. 그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죠. 네. 야, 똑같은 거랜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반응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걸 거야 라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네. 그냥 했군요. 얼버무리면서 네. 아, 내가 너네한테 제 가격을 받았다. 저랑 같이 동업했던 요리사 친구, 네. 그 친구가 자기 직원한테 네. 어떤 폭언 같은 걸 했대요. 아. 뭐 저는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친구가 이런 폭언을 당했기 때문에 너네한테는 마진을 제대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가격에 올렸다는 거예요. 아. 시세의 5배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제가 사실 고소고발까지는 하지 못했고 네. 한 1,000만 원 정도 대금을 깎아주는 선에서 네. 합의를 보고 네. 마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변호사랑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네. 고소를 하더라도 제가 방법이 이길 없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 이미 음. 네가 그 계산을 하고 네. 세금 계산서까지 끊어줬기 때문에 네. 돌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그러면 완전 너무 헛장사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만 없었어도 훨씬 더 빨리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런 사기꾼이 주변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장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그 사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식자재 사기 당했던 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친구랑 헤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두 번째 업체를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친구한테 받았던 견적, 여러 군데 또 견적을 나름 받아가지고 네. 가장 견적을 괜찮게 해준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곳과 거래를 하게 됐고, 야, 진짜 이 견적에 내가 장사를 하면 뭐 새우 가격도 그랬지만, 새우 가격도 비쌌지만 다른 품목 중에서도 또 생각보다 좀 비싸게 받았던 품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그 제 친구, 지금은 친구 아니지만, 네, 그 제 친구가 운영했던 네. 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한 달에 네. 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더 날 수 있겠는 거예요. 네. 너무 신났어요. 네. 진짜. 와, 이렇게 돈이 안 벌렸는데 업체 탓이 없고, 이제 업체를 바꿨으니까 이제 돈을 벌겠구나. 이제서야 이제 벌 수 있겠어.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너무 기쁜 마음에 장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추가 이익을 보면서 네. 더 좋은 조건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근데 3개월 후에 장어 가격이 올랐대요. 또 장어예요, 이번에? 네, 이번에는 장어인데 장어 가격이 올랐대요. 장어가 원래 키로에 한 2만 원 정도였으면 네. 한 3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랐나 보다. 물가란 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장사를 했는데 또 다른 품목이 또 조금 오르고 또 다른 품목이 또 조금 오르고 계속 네.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번엔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옆가게 스시집 사장님하고 단가 네. 표를 뽑아가지고 서로 한번 비교해보면서 따져봤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두 번째로 구했던 그 식자재 업체에서 너무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줬고 저희와 계약을 따냈는데 결국에는 다른 식자재 업체 사장님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처음 단가는 저희가 엄청 싸게 받은 게 맞더라고요. 네. 첫 단가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네.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만 그렇게 싸게 해준 거구나. 처음에는 너무 싸게 해준 거예요. 오히려 믿지면서 준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파보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끼를 던진 거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업체가 그냥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장어 가격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장어 가격 시세가 원래 옆집 사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22,000원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근데 2만 원의 제한을 받았잖아요. 너무 싸게 잘 제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장어도 많이 쓰는데 네. 2,000원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한 달로 보면 엄청 많이 나겠죠.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 2,000원 차이 때문에 저는 이 업체를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네. 좋았는데 3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옆집 사장님도 네.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 좀 손해를 봤던 것까지 메워야 되니까 와. 3만 원으로 그걸 팍 오른 다, 거죠. 근데 이런 품목들이 장어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서서히 한 개, 두 개의 품목들이 결국 물가가 대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성향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10%가 올랐는데 50%를 올리는 방식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랐어요. 와, 그럼 식당에는 진짜 식자재 그 마트, 식자재 회사가 진짜 중요하네요, 거래처가. 네,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원자재 비율이 거의 스시집 같은 경우에는 네. 또 38에서 40% 음. 정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는 거예요. 네. 특히 단가표를 보면 연어는 맨 앞에 있잖아요. 네네. 연어 가격은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왜냐하면 제일 민감하게 보니까 네. 잘 안 올립니다. 하지만 뒤에 숨어있는 아. 뭐 장어라든지 뭐 다른 닭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쓰지 않는 뭐 그런 공산품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네, 계속 조금씩 음.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네, 가격을 많이 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보 사장님들은 근데 다 진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 한두 개만 보지 그렇게 많은 거를 다 일일이 검토하는 분은 없잖아요. 네, 저도 초보였던 와. 거죠. 진짜 너무너무 초보였던 건데 아, 진짜 너무 속상한데요, 제가 갑자기. 네. 진짜 그 몇 년 동안 한 달에 몇 백씩 날린 거예요. 그런 일만 없었어도 훨씬 빨리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식자재? 사기당한 거. 아직 두 번째 에피소드가 안 끝났답니다. 아, 네. 두 번째 업체가 어쨌든 그렇게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 요번에는 네. 안 되겠다. 네. 저번에는 제가 친구였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가격을 떨어뜨려주는 선에서 저희가 합의를 하고 네네. 끝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또 제가 첫 번째 당했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사장님하고는 네. 뭐 물류 비용을 얼마 정도 받겠다라는 구두 합의 같은 것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뭐 물류 비용이 13% 정도 우리가 잡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가격을 그렇게 계속 올리니까 네. 옆가게 사장님보다도 계속 제 가격만 오르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500만 원인가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네. 변호사가 이길 확률이 80%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이겼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또 졌나요? 근데 맥락상 네. 질 수밖에 없었던 아, 상황일 것 정말. 같은데 30대 70, 네. 20대 80 제가 졌다고 해도 네. 한 몇 대 몇 정도로 졌을 거예요. 그래도 한 6대 4로. 6대 4. 네. 이긴 사람이 6, 네. 제가 4. 네. 그랬으면 그래도 너무 억울하진 다행이겠지만 않았을 텐데 몇인가요? 0대 100으로 패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사장님들이 안타까운 게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길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네. 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법은 아닌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네. 장사꾼이 가격을 모르면 되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업체가 와서 우리가 거래처인데 저한테 그렇게 사기를 칠 거라고 대부분 사장님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판사님의 이야기가 뭐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었어요. 네. 뭐 당연히 제가 세금 계산서도 끊어줬었고 네. 이 가격을 제가 먼저 알아차리고 네. 합리적인 그 의심을 한 다음에 네. 좀 컴플레인 같은 걸 걸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올랐나 보네 이런 약간의 나태함과 네. 방심함이 또 당시에 제가 또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네. 또 역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와. 또 쓰지 않아야 한 달 될 돈을 동안. 계속 또 썼더라고요. 아, 그 변호사 비용도 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셔서 또 사실 고소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네. 식자재 업체보다도 그 변호사님이 더 아, 양호했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고 저를 네. 북돋워가지고 비용도 비싸지 않나요? 네.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근데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발생을 했는데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네. 저랑 이제 전화 상담한 2번 정도 해주시고 네. 전화 상담 한 3분씩 2번 정도 해주시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 한번 출석해주고 그리고 500만 원 그리고 받아가시고 500만 원. 네, 끝난 아마 거죠. 시급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일하신 것 같아서 네, 한 250만 원 정도
아,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들어도.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법정에서 네. 패배하고 그 변호사님은 또 항소하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소해봤자 또 네. 지겠죠. 항소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변호사였는데 또 맨 처음엔 또 연이 또 좀 잘 안 닿아서 A 변호사한테 잘못 제가 물어봐서 변호사 네. 비용까지 날리게 된 건데 네. 이분은 이제 항소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 20%밖에 안 된다. 포기해라. 그렇게 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셔서 안 하셨군요. 처음부터 B 변호사를 만났으면 맞아요. 네. 그랬겠네요. 네, 박변이라고 제가 아무튼 친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하고 처음부터 상담을 했으면 네, 이런 사건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네. 네,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10년 동안 대표님이랑 저랑 겪은 시행착오만 아마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줘도 아마 이런 비용은 다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진짜 납니다. 속상하네요. 눈물이 납니다. 진짜 힘들게 장사해서 네. 그 돈을 다 식자재 업체에다가 줬으니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래도 앞에 두 번의 네. 사례에서는 네, 이게 그들이 범법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는 또 있나요? 진짜 또 있습니다. 와. 사실 한 30개 있는데 30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대표적인 3개만. 세 개만 가져온 거예요. 네, 네. 네. 세 번째 네. 업체는 저한테 진짜 사기를 쳤어요. 법적으로도 아까는 제가 0대 100으로 줬잖아요. 네. 이번에는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쳤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또 아픈 거를 또 꺼내내야 되는데 네. 또 그래도 오늘 네.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네.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프시겠지만 네, 네. 해주세요, 대표님. 네, 너무너무 아프지만 네. 우리 또 이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이제 화로를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어요. 네, 근데 화로 업체에서 저한테 또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광어를 저희가 광어도 메인이거든요. 네, 앞에 네. 연어가 메인이라고 그랬는데 연어랑 광어가 네, 네, 원투펀치로 그쵸. 가장 중요한 또 저희 스시집의 재료입니다. 네, 광어를 통발이라고 네, 한 번에 톤 단위로 구매를 하면 네. 저렴하게 주겠다. 당시 시세가 예를 들어서 광어가 23,000원이었는데 네, 그렇게 구매를 하면 19,000원에 주겠다. 네, 네, 4,000원 차이는 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제안을 받고 먼저 돈을 묻어놓기만 하면 싸게 살 수 있구나. 당연히 혹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혹하죠. 네. 근데 저희가 수족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하루에 보관할 수 있는 광어의 양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네 큰 수족관에 광어를 보관하고 어. 있다가 조금씩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잘못한 거는 네. 그 수족관을 보러 가지 않은 거죠. 한 번 보러 갔으면 네. 사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업체고 그쵸. 사기를 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린 게 큰 또 패착으로 이어졌는데 네, 광어를 계속 싼 가격에 갖다 줬어요. 네. 23,000원인데 계속 19,000원에 저렴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는 나는 네. 저희 스시독부가 장사가 어느 정도 될 때쯤이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장사할 수 있구나. 야, 이제 그동안 네. 사기당했던 거 다 만회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그쵸. 같은데요. 광어를 19,000원에 쓰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네, 네, 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광어를 한 달 정도 네.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가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죠? 대금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근데 통발이로 광어를 한 번에 무슨 소리예요? 네, 선지금을 했는데. 해서 네,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대금 입금이 안 됐다니요? 어떻게 나중에 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저희한테 화로를 납품해 주던 사장이 네, 통발이로 광어를 구매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줬던 게 아니라 납품했던 게 아니라 네, 다른 화로 업체한테 네, 더 비싸게 사서 예를 들어서 광어 시세가 23,000원인데 네, 그 사장은 24,000원에 사가지고 네. 오히려 더 비싸게 사서 저희한테 19,000원에 가져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 돈 받으려고 그런 거죠. 처음에 성금을 미리 네. 땡겨놓고 그 다음에 비싸게 주더라도 네. 일단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계속 다른 데서도
공산품도 한번 구매해봐라. 네. 공산품도 한 번에 많이 구매하면 저렴하게 네네. 살 수 있다. 네네. 계속 저도 막 19,000원을 갖다 주니까 네.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사면 네. 우리 가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매출이 많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써서 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에서 장사할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제가 잘못 생각하게 와. 되게끔 화로업체 사장이 저를 유도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화로업체한테 아무튼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근데 그 화로업체뿐만 아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당한 네. 화로집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무슨 전세 사기처럼 네. 다 이렇게 한 업체에서 많이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한 5군데 업체랑 맞물려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여기 업계의 특성상 네. 그 미리 물건을 받아 놓고 나중에 한 달이나 뭐 보름, 뭐 일주일 뭐 요 단위로 정산을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미리 미수의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던 그 화로업체 사장이 네. 5군데 업체에서 화로를 더 비싼 가격에 가져다가 네. 저희한테는 싸게 줄 거였어요. 와, 하지만 제가 뭐 거의 한 4천만 원인가 선입금을 했었는데 네. 네. 아직도 저한테 한 3천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1,000만 원은 이제 광고를 굉장히 싸게 주고 네, 1,000만 네. 원은 이제 제가 선입금 했던 그 비용을 광고로 이제 소지를 받았고. 했는데 네. 아직도 한 2,800인가 3,000인가 비용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당했는데 네. 문제는 그 화로업체 사장들도 당한 거죠. 음. 다른 화로업체 사장들도 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기를 저한테 쳤던 저랑 네. 3년을 거래했던 그 화로업체 사장은 화로업체들이 처음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디다가 어느 수족관에 광어를 넣어야 될지 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인 척 새벽 3시에 나와서 안내까지 해줬어요. 와. 네. 저 스시도쿠 직원인데 네. 저쪽에 가면 저쪽 수족관에 광어 넣으시면 돼요. 네. 뭐 문은 이렇게 잠그고 가세요. 네. 이런 안내까지 해줬어요. 오. 저를 사칭해서. 세상에. 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앞에 저한테 500만 원을 등쳐먹었던 그 변호사가 네, 아니라 네. 이제는 변호사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어 네. 라는 고소해야죠. 마음으로 그 화로업체 사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네, 이제 고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앞에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광어를 싸게 가져다 주면서 네. 저한테 한 가지 범죄를 더 저질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광어를 10마리를 갖다 주면 네. 10마리를 갖다 준 것처럼 계산서에는 썼는데 네. 사실은 8마리만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사진을 또... 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잘 이렇게 네. 찍어갖고 10마리를 준 것처럼 와. 원래 저희한테 이게 납품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했더라고요. 교묘하게 또. 네,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아, 해먹었더라고요. 세상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감안하면 더 액수가 아, 너무 화나는데요. 네. 고소하셨나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고소를 해야 됐죠. 그래서 저희 가게에 그 친구가 어쨌든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잡았어요. 네. 나가지 못하게. 네. 그래서 앉혀놓고 네. 지금 있는 사실과 이런 것들을 다 쓰게 했어요. 네. 전부 다 일단 자기가 뭐 반송문 쓰듯이 A4 용지 3장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제가 못 나가게 하니까 다행히 못 나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데리고 이 친구네 그 화로 탑차를 네. 같이 타고 이제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님과 같이 공증도 썼어요. 네.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을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른 사기를 당한 다른 화로 사장님들도 별도로 또 고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증까지 썼고 이렇게 사실도 그분이 다 진술하신 것도 확보를 했고 네. 누가 뭐래도 100대 0으로 제가 4천만 원, 5천만 원은 사기를 당했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얼마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받긴 받았나요? 네, 일단 맞춰봐 주세요. 그래도 한 1,500, 2,000원 받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못 받았나요? 단일원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러죠? 단일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네. 변호사 공증 비용 30만 원인가? 이것도 이것도 제가 냈어요. 네, 알고 보니까 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고 이미 이렇게 될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어차피 고소해봤자 나는 무혐의로 필려난다 그렇게 알고 있었군요. 네, 무혐의라기보다 네.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네,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승소를 해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걸 알고 네. 있었군요. 비용만 발생하고 감옥에는 넣을 수 있는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네,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다못해 몰고 다니던 화로차조차 네. 천한 명의로 되어 그럼 부동산, 진짜 네.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부동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쳐 넣어야죠, 일단. 네. 근데 쳐 넣는 건 네. 이미 다른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변호사 공증 비용 30만 원만 더 아, 쓰고 돈만 날리고 또 하나도 보상을 네, 못 그 받으셨군요. 돈을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와, 그 돈만 내가 다 안 썼어도 세상에 대표님. 그 아, 돈만 다 얼마나 안 고생을 썼어도 하신 거예요. 네, 그 돈만 다 안 썼어도 와. 이런 상황들을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우리 식당 사장님들은 저처럼 바보같이 아, 정말. 네,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저는 진짜 대표님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 비용만 아꼈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또 이제 음,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안 당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난 당하지 않는다. 이런 좀 능력이 생기셨겠네요. 노하우가.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연구하게 네. 됐고 맞아요. 이제는 저기로 가면 늪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음. 하다못해 이제 표지판이라도 좀 세울 수 있게 됐죠. 아, 네. 저리로 가면 안 돼. 네. 그렇게 계약하면 안 돼. 네. 지금도 또 아는 동생, 식당 사장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야, 그런 계약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준다든지 와, 결국 그렇게 실패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맞아요. 그렇게 또 안 당하는 상황? 아직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덜 당하는 상황? 네, 으로까지는 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대표님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단단해지셨고 또 노하우도 생기셨고 앞으로 아마 이제 그런 일을 더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분명히 지금 대표님한테 전화위복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진짜 뭐 이 대표님 같이 좋은 분도 이렇게 만나게 됐고 맞아요. 또 저도 네. 정말. 그래서 제가 계약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이거 사기 아닐까요? 한번 여쭤봐도 되죠? 제가 경험도 저도 사기당한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네. 만약에 여쭤봐 주시면은 제가 다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이 대표님한테만 찾아가면 되겠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저도 정말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서 네,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도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